네, 안녕하세요. 말 나온 김에 심리상담, 심리상담사 홍다솜입니다. 네, 이번 주에 모든 여름 휴가 극성수기라고 합니다. 다들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고 계실까요? 저희 말 나온 김에 심리상담도 이제 오랜만에 또 녹화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소프트콘 컴퍼니 대표이신 고승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차돌입니다. 요새 21기 너무 노잼이어서 제가 화가 나서 나왔어요. 아니 노잼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는 솔로는 문제적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이거 만드시는 분이 예능 PD가 아니라 교양 PD잖아요. 아, 원래 그래요? 네, 원래 다큐 PD 출신인 분이어서 항상 그 인간의 삶을 뭔가 이제 동물의 왕국처럼 다루시는데 진짜 노잼도 노잼이지만 이 빌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제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21기 진행 중이잖아요. 네, 또 평소에도 나는 솔로 되게 즐겨보시는 빅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이 시즌 2부터 다 봤어요. 1기 그러니까 빼고 2기. 2기부터? 2기부터 다 와, 봤어요. 진짜 꼬박꼬박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거 못 봐요. 저는 나는 오. 솔로도 못 보고 금쪽이도 못 보고 그러니까 막 실제 상황의 솔루션이나 이런 걸 못 봐요. 판타지, 호러 이런 걸 잘 봐요. 실제 없었던 일.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아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제로 보다 보니까 계속 보는데 아내는 호러를 무서워해요. 심야 괴담이 이런 거 무서워하는데 저는 네. 오히려 그런 건 괜찮아. 실제로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거 여기 있는 빌런은 실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건 진짜 실화고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실화기 때문에 난 너무 무서운데 오히려 아내는 막 이런 거랑 실제 상황 그리고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궁금해. 그러게요. 뭔가 이것도 나름 현실에 있는 호러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실존한다고? 호러. 라는 거니까. 21기는 그래도 네, 조금 덜 호러. 21기는 맞아요. 스릴러 정도? 과거에 근데 수많은 진짜 호러들이 맞아요. 진짜 말하면 진짜 도파민 터지는 기수도 있었고. 예. 저는 그 광수한테 집착하는 옥순 편 있잖아요. 몰라요? 광수가 두 여자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혼자 울던 광수. 맞아요. 전 그 광수가 제일 호러였어요. 심지어 심리 맞아요. 정신과 의사 아니었어요? 맞아요. 봐봐 심리하는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완전 호러잖아. 완전 호러잖아. 이거는 막 너무 무서워. 이거 광수랑 비슷한 직업이야. 네, 광수랑 비슷한 직업을 가진 제가 예.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21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 줄 평 한번으로 시작해볼까요? 21기에 대한 고승혁 기자님의 한 줄 평. 클래식 빌런들이 만들어내는 노잼 대잔치. 빌런들이 좀 클래식해요. 그러니까 뭔가 상큼하진 않아. 정말 현실에 있을 것 같은 빌런들. 가끔 나는 솔로 같은데 보면 현실에 없을 것 같은 빌런들도 맞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빌런들은 너무 현실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남경 PD님도 인터뷰를 열심히 한 다음에 사람들을 뽑잖아요. 맞아요. 좋은 빌런들은 다 써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빌런들은 이미 다 나왔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 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기수에서 이제 남은 빌런 한번 털고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크게 저 사람은 도대체 진짜 뭘로 설명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맞아요. 네, 이제 다만 좀 기질적으로 좀 위험 해피러들의 대잔치였다. 좀 쉽게 말하면 소심이들의 대잔치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보셨어요? 21기? 지금 한 6화 정도까지 다 진행되고. 봤는데 네. 뭔가 이 몰입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빌런들은 막 몰입도 있게 봤는데 이번 거는 약간 그냥 핸드폰 하면서 조금 맞아. OST처럼 보게 되는 그런 기수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맞아. 그런 장면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제일 딱 첫
포토화부터 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나 이런 걸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역시 혹시 네. 처음에 딱 저 사람하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딱 눈에 띄는 사람 있으셨어요? 저 처음 등장할 때는 네. 진짜 관심 없어서 또 그런 등장하나 것 같다. 보다 맨날 하니까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사람이 일단은 뭐 제일 처음에 등장하기도 했고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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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자기 대한민국 인재상이다. 21기 영수가 눈에 제일 띄었는데 그분은 딱 그 자기를 제시하는 전략이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이렇게 다 처음에 만나면 나를 이렇게 상대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무의식적으로 막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예. 어떤 모습을 막 이렇게 더 네. 강조해서 보여준다든지. 근데 영수님이 쓰는 전략이 딱 그 전형적인 그 남초 환경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이만큼 몸을 부풀려서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분은 좀 뭐 하나 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영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저도 남중남고 나왔지만 아. 남자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네. 허장성세인데 그게 진짜로 먹히면 또 모르겠는데 안 먹혔다는 게 이제 새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네. 크게 부풀리지 않아도 채널의 하트 시그널에서 진정한 강자가 나올 때는 얼굴과 아우라부터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인정하잖아요. 그래도 맞네요. 거기서 나온 네. 유행어가 있지 않아요? 매기? 매기남. 매기남은 저 매기남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매기남은 딱 봤을 때부터 일단 기가 죽어. 매기남은 약간 포즈가 있는데 이분 약간 이제 고양이들이 화가 나면 꼬리를 엄청 부풀려요. 그쵸. 꼬리펑한 매기남이라는. 꼬리펑한 매기남. 꼬리펑한 매기남 호소인. 호소인. 예. 매기 호소인. 예, 영수는 꼬리펑한 매기 호소인이었다. 예, 매기 호소인. 네네네. 좀 부풀리는 전략을 좀 쓰는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그 매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생각나는 이제 또 여자 출연자 중에 한 명이 네. 전 매기예요라고 또 매기 호소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현숙님. 그쵸, 맞아요. 다 비슷하게 현숙님도 느끼는구나. 매기 호소녀와 매기 호소남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기 호소남과 매기 호소녀가 있는데 매기 호소녀는 심지어 매기기까지 해. 매기 호소남은 누굴 매기진 않아. 그랬네요. 네. 맞네요. 매기 호소녀는 남들도 매기고 다녀. 맞아. 그래서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기소개 할 때도 현숙님이 반전은 없었습니다. 제가 막내예요 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저기는 여출들 한 방에 싹 매겼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유물이네. 그러니까 반전이 없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보다시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어려 보이고 내가 막내야 라는 게 저는 이제 그 모든 출연자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배려와 고려가 있었나 보다는 공격을 하려면 남들이 모르게 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당 자 오늘부터 저는 선전포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푸틴 전략이잖아요. 내가 푸틴이다. 모두 다 나를 공격해라. 내가 다 찌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자마자 선전포고를 했을 때 그치.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는가.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만약에 홀리는 남성이 있다라면 그 남성은 여자를 정말 못 만나본 사람이겠구나. 맞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현수님을 보면서 어쨌든 저게 먹혀왔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힌 사람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많아요. 왜냐면 이제 남초 집단에서 온 남중남고에서 온 사람들은 여성 자체를 겪어본 적이 없고 맞네. 여성이 뭐를 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신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의 신비로움을 오히려 부여하거나 뭐가 있나 보다 해서 홀리는 남자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약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약간 미묘한 감정. 근데 이제 나이들이 다들 있으니까 나루솔로 같은 경우는 조금 맞아. 덜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눈치 깐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채고 약간 이제 동생 같다라는 말이 저는 그 말로 들렸어요. 이거 진짜 유치원생 같잖아요. 엄마 나 맞아. 오늘 잘했어 칭찬해줘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내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제 좀 성인이 되고 자아가 형성되고 하면 이제 행동이나 태도로 보여주는데 너무 현숙님은 말로 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방금 그 얘기한 유치원생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줬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요. 성나사님은 자기 어필 전략이 뭐예요? 제가 이 질문이 나올까봐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일단은 이런 낯선 집단에 가면 좀 조용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낯을 가려서도 있고 근데 좀 계속 잘 듣는 사람으로 저는 아무래도 그걸 제일 잘하니까 관조.
관조, 약간 그렇죠. 관조와 리액션 담당. 리액션. 해서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이제 내가 좀 나서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좀 주목받고 싶구나 하면 이제 그때 조금 더 말을 한다거나 한마디씩 한다거나 말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그래요? 어떤 저는 전략이세요? 헛소리 담당. 마가 뜨거나 그랬을 때 너무 그 불편한 걸 못 참아서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 소리를 계속.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자카타파. 근데 승영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역할도 있고 저 같은 역할이 있으니까 승영님 같은 역할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영수, 현숙 이제 매기 호소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저는 그분도 조금 그 인상 깊었는데 한의사이신 분 영호님. 그분 그 말투가 너무 조곤조곤하시고. 맞아요. 딱 한의사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포인트예요? 그냥 계속 질문만 하고 듣기만 하니까. 근데 좋은 분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약간 헷갈려요. 뭐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 봤을 때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배려 좀 깊은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과하게 배려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과하게 배려하니까 배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맞아. 오히려 좀 그죠? 저렇게까지 칭찬할 일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어서 맞아요, 진짜 그 그런 느낌이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서 선의가 아니라 내가 피해오기 싫어서 계속 저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가지고 특이하네. 맞네. 맞아요. 영호님이 자기는 되게 칭찬에 약하고 본인도 그런 칭찬하는 스타일이라고 자기가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이렇게 좀 욕먹고 비난받고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인 것 같고 또 이분은 또 되게 많이 논란이 한참 됐었어요. 명식님 기억나세요? 패셔니스타. 맞아요. 되게 또 같은 패셔니스타로서 어떻게 또 보셨나요? 이게 매기는 거지. 홍다솜 씨 이런 식으로.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영식님은 뭔가 약간 빠지는 느낌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옷이랑은 이런 건 되게 도드라지는데 캐릭터가 빠지는 느낌? 약간 의기소침한 느낌? 맞아. 의기소침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영식님을 보면서 저번에 이제 그 기질 검사가 있거든요. 이제 심리 검사 중에. 그럼 이제 뭐 이런저런 그래프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딱 영식님을 보면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눈앞에 막 보이는 거예요. 요 요소랑 요 요소가 딱 높게 뜨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영식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가 피해보는 거 싫어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행동했다가 이 행동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된다던가 그런 뭔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서 그런 걸 좀 막으려고 자꾸 저는 뭐 장거리는 안 돼요. 뭐 문 안 열어줘요. 뭐 새우 까준다 안 까준다 이런 질문 자꾸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거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럼 나는 솔로 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아니 불확실에 열어놓기 위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약간은 이분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그 지난번에 짝두 망한 이유가 약간 셀럽 되고 싶은 여기는 셀럽 호소인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안 됐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점점 의심받는 프로그램이 돼서 21기가 또 재미없지 않나? 그럴 생각이 수도 있겠다. 들기도 했어요. 그럴 거면 나올 필요 없는데 다들 막 이제 셀럽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이 와중에 영철 아저씨가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영철 아저씨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되게 담담한 사람이어서 맞아. 약간 진정성이 보이고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안 보일 것 같은데 카메라 너머로도 느껴질 수 있구나. 맞아. 더 느껴져.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영식님도 불확실성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진짜 불확실한 상황에 왜 자기를 던졌지? 이렇게 보면 약간 물음표가 찍혀지네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나는 솔로 때문에 인스타 막 검색해가지고 올려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인스타나 뭔가 홍보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액션이
그러면 왜 이 사람 그냥 자기 알리려고 나왔나?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러게요.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영식님은 그러게요.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네. 근데 어쨌든 캐리어 3개나 들고 와가지고 네. 네, 캐리어 하나라도 충분한데요. 다른 여자분들은 그게 좀 인상 깊긴 했어요. 뭘 넣어왔을까요? 그 뭐 진짜 뭐 샴페인도 막 중간에 터트리고 그런 거 보면. 근데 샴페인 그거 망했잖아요. 한 3만 원어치 그냥 공중에다 뿌렸잖아요. 근데 샴페인은 근데 카메라 감독님한테 쐈잖아요. 그때 그래서 데프콘이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뭐 누가 뭐 좋은 네. 일이 있어도 저 정도는 안 터트린다. 뭐 금메달 따도 저 정도는 안 터트린다 했는데 정말 빵 터트렸잖아요. 내가 김우진 씨 친구가 아닌가. 그런 미리 대한민국- 터트린 네. 것으로. 네. 맞아요. 또 한 분 더 얘기해 보는데 순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순자님이요? 순자님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이 다양해요. 저는 순자님과 영철님 지난화에서 약간 툭툭 얘기하는 데이트 장면이 네. 약간 영화 같았어요. 그래요? 약간 호불호? 저는 호예요? 순자님 같은 스타일을 제가 어디서 만났을 때 호라고 느끼진 않을 텐데 그 본인의 그 담담한 스타일이 맞아. 전해주는 그만의 매력은 있어요. 그니까 네. 그죠. 넘어갔죠. 네. 순자님한테. 네.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툭툭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뭐 관심 있으니까요. 부끄러워서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되게 멋있다. 그리고 약간 성인들의 연애. 맞아. 이게 진짜 애들의 연애 말고 맞아. 정말 결혼을 목표로 하는 성인들의 연애는 이렇게 건조하면서 그치. 따뜻할 수 있구나. 약간 그래서 건조기에서 막 나온 이불 같은 느낌이었어. 어머, 그러네. 촉촉한 기가 전혀 없는 따뜻하고, 따뜻한. 그치. 네. 건조, 그러니까 드라이하지만 네. 따뜻하다. 오, 너무 좋은 비유였어요. 저도 순자님 처음에 볼 때, 말투가 너무 퉁명스럽다.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내 장벽이 우르르 무너져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순자님에 대한. 그래서, 저게 저분의 전략인가 보다. 되게 무심한 듯이 막 사람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서 장벽을 싹 무너뜨리고 자기 매력을 발산하고 그래서 되게 인기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 비슷하게 느꼈네요. 그리고 일단 소방차를 몬다고 맞아요. 이 큰 핸들 한다고. 그 일단 일종 면허 그리고 뭐 특수 면허 있다라는 건 모든 남자들한테 그래요? 그거는 매력이 일단 옆에 앉아보고 싶잖아요. 네. 그렇구나. 소방차 옆에 앉혀줄게. 하면 남자들 다 넘어. 애기들도 남자들은 빠방이를 좋아해요. 그쵸, 맞아요. 남자들은 본투비 빠방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방차 옆에 앉아줬다고 그러면 무조건 넘어가죠. 그러네. 빠방이를 보는 것만 해도 이제 환장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큰 빠방이 뭐? 그럼 이제 그치 고백해야지. 고백해야지. 그 정도면. 그래요. 21기 나름 또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네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볼 때는 그냥 그랬는데 좋아요. 네, 다른 분들은 그냥 무난무난했던 것 같아요. 딱히 눈에 띄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영철이 아저씨가 그래도 맞아요. 제일 좀 확실히 관록이 느껴진다. 관록이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사심없어 보이는 것 자체가 매력이다. 진짜 짝찾으러 나온 사람. 재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처음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러 나갔잖아요. 네. 영식이 영숙한테 그 데이트 이제 하게 됐는데 영식이랑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새우 까준다 안 까준다 뭐 계단 여자가 먼저 올라간다 안 한다 막 그래서 막 진짜 계속 테스트 같은 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되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젠더 갈등.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타인을 약간 평가하려고 하는 좀 포인트, 평가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조금 있고 회피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런 파트가 매력을 느끼기 쉽진 않은데 저도 약간 회피형이라서 조금 이제 이거는 공감대가 전 없진 않았어요. 저도 약간 그래요? 회피형이에요. 도망갈래. 사람은 다 조금 회피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어떤 지점이 공감되셨어요? 그 영식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행동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회피형 인간의 마음 자체는 공감을 했는데 근데 회피를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나는 솔로에 안 나가죠. 그치 네. 진짜 회피하는 거지. 네. 그게 정말 네. 난 피하겠다. 네. 근데 거기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고 싶은데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환경에서
회피를 시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조화인 거예요. 회피가 방송에 그러네. 나가는 게 부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저는 이제 가령 이제 저는 직업이 기자잖아요. 네. 회피형이지만 남의 얘기를 전하는 거니까 내가 이 카메라나 어딘데 나와서 할 수 있지. 내 얘기를 뭐 배우나 이렇게 내 얘기를 전하는 자기가 돼서 하는 거는 못 하거든요. 회피형이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할 상황에 나왔을 때 온갖 부조화가 다 드러난다. 오, 그건 좀 되게 신선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대신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정보 전달은 괜찮은데 네. 회피형이 나를 드러내야 되는 진짜 나를 진짜로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아이러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안 줘요. 그렇구나. 진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식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되게 불안하게 진짜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모호함이라도 다 자기가 좀 미리 이렇게 착착착 정리하고 싶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느껴져가지고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했고, 아까 우리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얘기 나온 게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에 불안이라는 캐릭터랑 닮았다. 라는 생김새도 약간 닮은 것 같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옷값으로 150, 200만 원 쓴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왜 한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지? 내가 돈을 잘 번다는 건가? 아니면 나는 진짜 이 세상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가? 뭔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 면접 보러 갔을 때 네. 나는 솔로.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가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식님의 합법 자체가 저 말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대한 정보를 난 많이 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식님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뭔가 정보를 주긴 줘. 근데 저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되게 자꾸 만들더라고요. 회피형이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이 저 말을 왜 하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저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영식님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 이 정도로 옷에 되게 관심 많고 이 정도로 나한테 되게 쓰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 같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기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게 자기밖에 없잖아요. 다 세상은 불확실한데 나는 확실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다 나한테 동원하고, 그런 맥락에서 옷값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값에 한 달에 150에 170, 200 가까이 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너무 탕진잼인데. 너무 탕진잼. 근데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받아하는 포인트가 네. 그 정도는 옷을 쓰는 사람이 그 영숙이랑 데이트하면서 뭐 밥값이 16만 원인가 나왔는데 그거는 엠빵하자 했다. 이제 그게 약간 사람들의 막 공분을 산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아니 옷값으로 200만 원 써봐요. 그러면 대한민국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남는 돈이 남는 돈이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진짜 50만 원도 50만 원 남을 수 있어요. 그럼 50만 원 있는데 자기 한 달 생활 50만 원인데 중위소득이라고 치면 50만 원 있는데 16만 원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가? 옷값에 200만 원 쓰는데 중위소득이라고 실주령액이 월 400이 넘어도 우리나라에서 상위 10%거든요. 상위 20%. 근데 남는 거 없을걸요? 200쓰면? 그렇구나. 그러네. 옷을 사고 남는 돈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전 현실적인 판단이 그러네요. 저는 이 중위소득과 이런 막 얘기를 소득이랑 비교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그분이 저는 옷에 150, 200 써야 할 때 나 돈 많이 벌어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관심과 매력도에 있어서 나는 여기가 포인트다 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돈 쓰는데 거긴 왜 안 써라고 비난하는 거는 이분한테는 약간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물론 이제 옛날적 마인드로 저도 옛날 사람이라 남자가 짜치게 여자가 데이트했는데 여자가 돈 내게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뭐 요새는 이제 뭐 성평등도 이제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뭐 엠빵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맞아. 뭐 저도 엠빵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16만 원 막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까봐 엠빵을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너무 짜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느껴진 게 옷의 매력 있다를 돈으로 환산한 것부터 짜쳐요. 그러니까 나는 옷에 관심이 있어를 저는 옷에 150, 200을 써요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너무 짜쳐요.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 한 달을 저는 진짜 한 20벌은 넘게 새 옷을 좀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어떤 디자이너가 한 말인데 싼 옷 여러 번보다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는 게 그러네. 훨씬 낫다는 디자이너님 말 듣고 뭐 쇼룸이나 뭐 이제 스토어 가가지고 자주 구경하고 가끔씩 한 벌 사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50, 200으로 샀다고 하면 동대문에서 그치. 진짜 200벌을 떼왔는지 아니면 이제 구찌에서 한 벌을 사고 이제 할부로 월 200씩 나가는 건지 그렇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 예?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취향을 나타내는 포인트로 돈의 액수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영식님은 진짜 좀 약간 경제적인 거에 많이 포인트가 가 계신 분인가 봐요. 관심이나 자기의 뭐 어떤 쪼들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자신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신 없는 부분이? 네.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저도 콘텐츠 업계 일하지만 이 나라 3대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유통, 패션 그리고 콘텐츠 업계. 돈 못 벌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콘텐츠 업계에서 일하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200을. 유통 패션 콘텐츠에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대게 데이트도 논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거는 금액이 더 커요. 42만 원을 정숙이 혼자 결제했다. 근데 커피도 안 샀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아주 핫했어요. 저였으면 화장실 가는 척하고 결제했을 거예요. 남자가? 네. 그 셋 중에 하나여도? 근데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아직은 데이트 남자가 요새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놀 때도 엠빵한다며요. 맞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당연히 내가 샀으면 다음에 네가 사고 그 액수를 맞추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면 제 나이대의 문화로는 그냥 내가 결제하고 말지였는데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여성분이 산다고 했는데 맞아요. 괜히 하는 것도 다른 남자에 대한 광역 도발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출연자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광역 도발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막내분 있잖아요. 막내분은 사귀도 제일 애매해. 약간 우리나라 문화상. 막내가 누구였지? 한의사 영혼님. 왜냐면 막내 잘 벌지만 그 분위기에서 막 아무도 안 사는데 막내가 사면 내가 나이 많은 형들보다 돈이 잘 버는 뭐 직업인 것처럼 막 비추고 굉장히 뭔가 이 분위기가 되게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분위기기는 했어요. 광역 도발. 계산을 할 거였으면 제일 큰 형이 그냥 했으면 뭐 그러려니 했을 수 있는데 뭐 여성분이 굳이 하겠다는데 뭐 큰 형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중간 나이인 남자가 계산하기도 뭐하고 막내가 계산하면 이건 최악의 도발이 되고 약간 조금 분위기가 그랬다. 커피는 근데 왜 안 샀을까요? 저도 그게 그러니까 결국 욕먹는 포인트가 저도 정숙님이 뭐 자기한테 3명이나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숙소에 남아있는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 40만 원어치 나온 거여서 살 수 있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커피는 누가 그래도 하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남자가 하나 나서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건데. 대게가 40만 원이면요 정말 저렴하게 드신 거예요. 그래요? 예, 정말 저렴하게 하긴 드신 4명이서. 거예요. 저렴하게 드신 겁니다. 좋은 식당 가신 거예요. 좋은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커피 정도는 대접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든. 그래서 그 얘기를 뭐 그 지금 아까 승영님이 얘기한 저도 제가 이제 막내인데 나서기가 좀 뭐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커피를 안 산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무 합리화 같은. 커피 안 사는 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게값을 안 낸 이유는 돼. 대게값을 안 낸 이유는 되지만 뭐 18,000원, 2만 원이야. 내가 쓰든 제가 쓰든 누가 쓰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데이트에서 정숙에게 매력을 못 느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셋이나 왔는데 커피를 사는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정숙은 생각할 거란 말이죠. 맞죠. 근데 모두 관심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냥 일단 와본 건데 이 중에 제일 나아서. 근데 여기서 배려 있는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을 플러팅으로 느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뺏을 수 있다. 한 발. 그러게요. 진짜 자꾸 수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득이 자꾸 돼가지고. 근데 저 같으면 샀을 거예요. 왜냐면 커피 한 잔을 플러팅으로 느끼기
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가 않나? 그쵸. 그리고 뭐 내가 막내든 어쩌든지 간에 뭐 아무도 안 나서면 내가 민망해서라도 나는 그냥 얼른 카드 여러분 냈을 커피 것 같아. 사세요. 커피 사 그냥. 그거 얼마나 한다고. 커피 사도 여러분 가산이 기울진 않아요. 물론 대게를 사면 뭐 할부금 조금 그치. 생각나지. 근데 커피 그냥 사세요 그냥.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 커피를 안 사는 이유를 막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 저는 그것도 있고 저는 컨텐츠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게를 안 산 이유가 아니라 커피를 안 산 이유를 묻는 그 PD 자체가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질문을 왜 그렇게 짰겠어요. 그거는 또. 오늘 방송 좀 짜야 되는데 오늘 누구 묻을 사람이 좀 없네. 오늘 좀 묻어볼까요? 그리고 작가님이 오늘 보니까 이 질문하면 셋 다 묻을 수 있겠는데 네, 그 질문으로 가시죠 하고 이제 왜냐면 사부로 무덤을 팠는데 일반인들은 방송 연출의 기술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무덤을 팠는데 자기 무덤에 들어간지 모르고 그냥 길로 따라 안내하니까 들어간 거구나. 여기 레드카펫 깔아놨으니까 여기 무덤인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이제 행동을 저렇게 해놓고 생각을 거기다 껴맞추느라고 저렇게 사람이 짜쳐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그 연출의 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미 그렇게 짜진 판에 대답을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왜냐면 다들 일반적인 데이터일 때 커피를 안 살 리가 없을 텐데. 그건 맞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긴 했어. 그러니까 셋 다 안 산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모종의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그 이유가 뭔지.